36쪽 기출 베스트.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근이 없는 것, 서로 다른 두 근, 중근 갖는 것, 이렇게 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면 근의 공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식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근의 공식은 이 개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얘가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이 루트 안의 숫자예요, 얘네들. 그래서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뭘 판별하냐면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예요. 자, 뭐 근의 종류도 나중에는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걸 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런 게 아직 없고 근의 개수만 판별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면 근이 이제 2개가 있거나 아니면 1개가 있거나 아니면 0개가 있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루트 안의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를 a, x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어떤 수가 이렇게 나온 거야. 2분의 뭐 마이너스 1 꿀마 루트 3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되면 이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니? 그렇지. 이 말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과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라는 이런 숫자와 이런 숫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 속에 양수가 나왔더니 이렇게 나왔네. 이번에는 설명 한번 해볼게. 두 번째는 여기 보이니? 2분의 마이너스 1 꿀마 루트 0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루트 0은 0이기 때문에 이거 루트를 지우고도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니까 0은 더하나 마나 똑같다. 그치? 그래서 이거나 또는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인데 0을 빼도 같은 숫자란 말이야. 그러면 근 두 개가 어때? 똑같게 되지. 이런 걸 무슨 근이라고 불러? 그렇지, 중근이라고 부르잖아. 중복근이잖아. 2차 방정식을 두 개 인수분해 했을 때 근 두 개가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중복근이라서 중근이라고 부르고 이럴 때는 근을 하나만 얘기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루트 속이 0이 나오게 되면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로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1 꿀마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루트 속에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뭐야? 이거는 실수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숫자냐면 어떤 두 수를 똑같이 곱해서 3을 만들 수 있는 숫자. 땡땡은 3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있긴 있어. 땡땡은 4 이거는 2는 4잖아. 그런데 똑같은 거 두 개를 곱했는데 3이 나오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진 않지만 뭐 1.71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를 두 번 곱하게 되면 얘가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소수인데 끝이 안 나면서도 규칙을 따르지 않는 비순환 무한소수이다 보니까 표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제곱근 중에 무리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땡땡은 3을 만드는 숫자를 루트 3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은 무슨 뜻이야? 땡땡은 마이너스 3 두 개 똑같이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숫자를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들아 양수를 두 번 곱했을 때도 양수가 나오지. 음수를 두 번 곱해도 양수가 나와. 그리고 0은 두 번 곱하면 0이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숫자가 있을까? 그건 없는 거예요. 어떤 두 수를 동일한 두 수를 곱했을 때 제곱했을 때 음수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실수 중에 존재하지가 않는 숫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해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얘는 근이 없는 거지. 실근 중에는 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자.
2차 방정식에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를 A, B, C라고 해서 근의 공식에 집어넣었을 때 얘 근이 2개 나오느냐, 1개 나오느냐, 0개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야? 그렇지, 판별식 D예요. 판별식 D는 루트 안에 숫자를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만약에 0보다 크게 나오면 근은 몇 개? 2개. 만약에 판별식 D를 계산했더니 0이 나온다. 그러면 근이 1개지. 그리고 판별식 D가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실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근이 2개, 근이 1개, 뭐 근이 없다, 근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항상 판별식을 떠올려 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만 기억할 것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것도 기억하면 좋지만 너희들 그 짝수 공식 기억나나? 기억나지? 이거 짝수 공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지? 2 지워지고 4 지워지고 b 대신에 그거 반쪽엔 b 다시로 바뀌잖아. 그렇게 이제 그 짝수 공식을 썼을 때도 루트 속이 이렇게 되면 근이 2개, 1개, 0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한 값이 양수면 근을 2개 갖고 0이면 근 1개, 음수면 근이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을 잘 정리를 해놓고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놓고요. 이제 가볼게요, 선생님이랑. 자, 그러면 1번 근이 없는 것.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계산하면 되네. 자, 해보자. 여기 A는 1이고요. 얘는 B는 3, C는 2예요. 얘는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얘는 A는 3, B는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얘는 1이지 1 이렇게. 얘는 B가 뭐야? B가 없지. 얘는 X제곱 플러스 0X 마이너스 5랑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얘는 1,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4, 4, 1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판별식에 한번 넣어보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제곱 마이너스 AC로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4 쓰고요. 1, 2는 2 이렇게. 그래서 9 빼기 8이니까 얘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근을 갖고요. 자, 2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이건 선생님이 쉬우니까 그냥 너네한테 맡길게. 계산하세요. 2번 얘가 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고 싶대. 자,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뭐이면 된다? 0이면 된다. 근데 봤더니 얘는 지금 X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1. 그리고 X의 개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거 B야. 이렇게. 얘가 뭐라? B다. 그리고 C는 X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게 C예요. 그랬을 때 얘가 B는 0 계산하면 되는데 특별히 얘는 이 B 부분을 봐봐. 얘가 곱하기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짝수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지우고 마이너스 1을 반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할게요. 그럼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요거를 제곱해보자. 마이너스 2를 반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K 마이너스 2 요게 B-거든요. 이거를 제곱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하고 A하고 C를 곱할 건데 A는 1, C는 K예요. 1 곱하기 K니까 K지? 그냥 이렇게 K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요. 중근이니까 뭐가 나오면 된다? 0이 나오면 된다. 그러면 음수는 제곱해도 얘는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걔는 떼고 K-2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 그러면 K제곱 얘랑 얘랑 곱해서 2배 마이너스 4K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 자, 그러면 얘랑 얘랑 합치면 되니까 K제곱 얘네 둘이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 그러면 얘는 1, 4는 4 마마 KK. 자, 얘가 0, 얘가 0이니까 K가 1 또는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근. 서로 다른 뭐? 두근.
D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짝수 공식이면 4분의 D로 계산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데 얘가 X 개수가 4니까 쪼개면 2로 해놓고요. 우리 4분의 D로 계산하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2는 4, 마이너스 A는 2, C는 K예요. 2K.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마이너스 2K 오른쪽으로 2K 4 나누기 2 나누기 2 그래서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작다 2보다. 자 4번 얘가 서로 다른 두군 밑줄 쫙. 얘는 판별식이 뭐다? 그치? D가 0보다 크다. 그렇게 할 때 얘가 정수래. 정수 일 때 K의 최대값 뭔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판별식 D부터 계산해보자. 얘는 X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판별식에 넣어야 되겠지? B제곱 3, 3은 9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다 AC를 넣을 거예요. A는 1, C는 K 1K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예요. 그러면 9 마이너스 4K는 0보다 크고요. 4K가 오른쪽으로 그럼 4K 9 양쪽 다 나누기 4 나누기 4. 자 그러면 K가 4분의 9보다 작은 건데요. 4분의 9는 얼마냐면 2점 어쩌고야. 2점 뭐 2.25인데 뒤에 건 몰라도 돼. 그냥 2점 어쩌고보다 작아. 그러면 2점 어쩌고보다 작은 숫자 중에 그럼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정수는 누구야? 그렇지. 얘는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네. 자, 5번. 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분이 이것 또는 이거래요. 그랬을 때 A, B 더하면 얼마인가요? 라고 했어. 일단 정석대로 푸는 방법 첫 번째. 근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치? 대입한다고 했지? 그래서 일단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자,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지. 그래서 4분의 1이랑 6이랑 곱할 거니까 4분의 6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 그리고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3을 넣어. 3, 3은 9. 9, 6에 54.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면 얘들아 여기는 양쪽에 4를 곱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를 정리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값, B값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찾아도 괜찮고요. 이 방법보다 더 심플한 방법은 2차 방정식이 두군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일단 X제곱의 개수가 6이면 6이라고 해. 그리고 인수분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얘는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이거 이해되니 안 되니? 얘가 해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왔다는 얘기는 마지막 최종 상태가 이렇게 돼 있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개수가 얘는 지금 1이 아니라 6이니까 앞에다 6을 붙여줘야 되겠지. 요렇게. 그렇게 되면 요거 풀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곱셈 공식으로 해서 풀게 되면 얘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풀러보자. 일단 얘랑 먼저 곱하지 말고 얘랑 먼저 6을 그럼 여기다 곱해보자. 곱해도 되겠다. 이렇게 먼저 곱하면요. 얘가 6x에다가 플러스 3이 만들어져. x-3는 0. 그러면 이거 풀러보자. 앞에 거끼리 곱하면 6x제곱. 두 번째 자리는 레인보우. 자, 우리 레인보우 해보자. 3x 마이너스 18x. 그러면 마이너스 15x가 되지, 그지? 얘는 플러스 3x 마이너스 18x니까 마이너스 15x. 뒤에 거끼리 곱하면 3, 3은 9니까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왔지. 이거 똑같잖아, 여기.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5고 B는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걔는 9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A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5고요. B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9가 돼야 돼. 이제 9 플러스 9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 아까처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을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마지막에 이런 상태야, 최종 상태가. 그런데 개수가 뭐다? 6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수만 아니면 얘를 먼저 곱할까 했는데 얘가 분수라서 선생님이 얘를 먼저 곱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선생님 그럼 6을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안 되지. 얘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항으로 봐야 돼. 그래서 얘를 여기다 곱하면 여기다 또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니?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정린이랑 수영이가 푸는데요. 정린이는 x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고요. 얘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푸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잘못 보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바르게 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돼. 거꾸로. 바르게 본 부분은 뭔지. 자, 그러면 얘가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런데 얘가 해가 이렇게 나왔었으면 마지막에 어떤 상태였겠어? 정민이 상태. 얘는 일단 그 x제곱의 개수는 1인데 x 개수를 잘못 봤다고 했지 x제곱의 개수를 잘못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해를 이거라고 정민이가 대답을 했었던 거야. 이렇게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수영이 봐봐. 수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는데 해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얘는 뭘 보고 푸는 거냐면요, 요런 최종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영이가 해가 마이너스 4 또는 3입니다 라고 했겠지.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었으면 이걸 풀러보면 원래 어떤 식이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뒤에 것끼리 하면 마이너스 6는요. 요거를 보고 이렇게 풀어서 답이 저거다 라고 대답한 거지. 그런데 정민이가 x개수를 잘못 본 거니까 얘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 본 거는 이거하고 이거를 잘 본 거지. 자, 수영이는 해가 이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x제곱 이렇게 하면 4x 마이너스 3x니까 합하면 x 뒤에 것끼리 하면 마이너스 12는 0. 얘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해가 저거다라고 대답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수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라니까 얘를 없애버려. 그러면 처음 2차 방정식은 뭐였을까? 그렇지. 2차 항은 요거였겠고 1차 항은 얘 거는 안 맞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 상수항은 얘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처음 방정식을 바르게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처음 방정식이고 풀면 되는 거지 뭐. 그치? 2, 4는 6.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지.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7번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대. 자, 상수 K값. 선생님 이 문제를 안 써서 이거 다시 적었어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상수 K값은 이라고 했는데 얘는 풀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 일단 첫 번째, 얘가 근이니까 그냥 x에다 대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나머지는 다 숫자로 나올 거고 K만 미지수니까 이건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얘가 한 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이었으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켤레수로밖에 나오지가 않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했던 거냐면요, 인수분해로 구하지 않았겠지.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근해 공식으로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이 숫자하고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근해 공식에 그대로 넣어도 괜찮고요. 얘가 지금 x 개수가 6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에 넣어도 괜찮아요. 둘 다 어떻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선생님은 짝수 공식에 넣어볼게요. 바늘 쪽에서 3. 그러면 짝수 공식 한 번만 써보고 가자.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얘 b 다시지. 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a분의 그럼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럼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3, 3은 9 마이너스 ac니까 1k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건데 걔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9 빼기 k가 뭐가 나오면 돼? 7이 나오면 되는 거네. 이렇게 7이. 그러니까 k는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지. 나중에 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두 근의 합을 얘네가 무리수 답이 나오게 되면 하나는 무조건 이렇게 뿔마 이런 식으로 켤레수로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켤레수는 합과 곱이 단순한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공식을 안다면 거기에 집어넣어도 돼요. 선생님 볼 때는 지금 너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간단하다. 8번 N각형의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이거야. 그런데 얘가 대각선 개수가 90개라면 이 다각형의 변의 수는 몇 개인가요? 그러면 N각형의 N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2분의 N-3이 몇 개냐면요. 90이래. 90 이렇게. 그럼 양쪽 다 2를 곱해주면 요거 풀어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3N이고 9이 18. 18이니까 180이 이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뭐하고 뭐를 곱하면 되냐면 18하고 10보다 더 안쪽으로 곱해야 되는데 얘가 분명히 자연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180을 한번 선생님이 그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180을 소인수분해하면 예를 들면 15로 한번 나눠볼까? 여기가 15가 한 번 들어가지? 그리고 30이 남으니까 15가 두 번 들어가. 바로 나온다 얘들아. 180은 15하고 12를 곱한 게 되거든요. 요거 소인수분해로 작게 한 다음에 차이가 3이 나는 숫자를 두 개를 골라내면 되거든? 그래서 180을 15 곱하기 12로 해주면 돼.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큰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지. n 이렇게. 그래서 n은 15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음수는 안 되잖아. N각형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일단 15예요. 15. 그래서 변도 당연히 15개겠지. N각형이니까. 자, 9번. 지면에서 40m/초로 쏘아 올린 공에 t초 후의 높이가 이거래. 아이고 머리 아파라 라고 하지만 이걸 너네 보고 구하라는 게 아니야. 공을 이렇게 던지면 얘가 막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이가 점점 높아지다가 더 이상 안 높아지고 다시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벌써 우리가 구하지 않고 과학자들이 다 구해놓은 거야. 이렇게 지면에서 초속 40m로 공을 쏘아 올리면 t초 후에는 요만큼의 높이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공을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가요? 얘들아, 만약에 1초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t에다가 1을 넣어. 그러면 40 곱하기 1은 40이고 1제곱은 1인데 5랑 곱하니까 5. 그래서 빼기 5를 해주면 1초 후에는 35m에 가 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t에 숫자를 대입하면 그 높이가 나온다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공을 이렇게 쏘아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대. 이렇게. 그러면 공이 떨어지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공이 떨어진다는 거는 높이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도 높이가 0이었을 거고요. 점점 높이가 높아지다가 더 이상 안 높아지고 다시 점점 아래로 내려왔다가 뭐 땅속에 꺼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딱 와서 도착하겠지.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요. 40t-5t 제곱이라는 이 식이 높이가 0이 될 때는 높이 공식이거든요. 얘가 0이 된다면 이 t 시간은 도대체 언제였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인데 바로 지금 묶을 수가 있어. 얘는 바로 묶을 수가 있지. 뭐로 묶을 수가 있어? 공통인수 선생님 보니까 OT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얘는 8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면서 는 0. 그러면 t가 뭐 또는 뭐면 돼? 그치? t가 0 또는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초일 때도 높이가 0이고요. 당연히 0초일 때는 높이가 0이겠지. 바닥에서 쏘기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흉 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가 몇 초다? 8초다. understand?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떨어질 때 시간이 8초. 그래서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높이가 얼마다? 그렇지, 0이다. 요게 포인트지. 자, 10번. 두 자연수의 차이가 3이래. 그리고 곱은 88일 때 두 숫자 중에서 큰 숫자는 이라고 했거든요. 자, 두 자연수가 있는데 차이가 3 나는 숫자라네. 그러면 큰 수를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나를 x라고 놨는데 둘이 차이가 3이 나야 되니까 얘가 더 큰 수라면 두 번째 숫자는 x 빼기 3이 되겠지. 얘보다 3이 더 크면 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두 수 중에서 더 큰 수는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큰 숫자를 x로 놓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얘는 x 빼기 3 하면 두 자연수의 차이가 3인 두 수를 미지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랬을 때 걔네들끼리 곱하면 88이 나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단항식이고 얘는 다항식이니까 가로를 쳐서 곱해야겠지. 그래서 x하고 x 빼기 3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8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풀러가지고 계산하세요. 너네가 계산할 수 있어. 3x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88이에요. 는 0. 자,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어려워할 수 있는데 얘는 뭐 11하고 8 하면 되겠네. 딱 봐도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11번.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13일 때 두 자연수의 합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미지수를 어떻게 놓을 수 있어? 연속한다는 거는 뭐 5, 6, 10, 11, 9, 10 이런 식으로 일씩 차이 나는 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다.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하나를 x라고 하면 하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 얘 제곱과 얘 제곱을 합하면 113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찾으면 그 다음 숫자도 구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113. 그러면 요거 풀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제곱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113이 이쪽으로 이사 올 거야.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13 이렇게 는 0.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적고 113이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10이다. 그러면 요 양쪽 변에 2씩 나눠주게 되면 2로 나눠서 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x 2, 50, 2, 62 마이너스 56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두 자연수 찾아서 두 자연수를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형과 동생의 나이가 차이가 4살이에요. 동생 나이의 제곱의 2배는 형 나이의 제곱보다 17만큼 크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걸 미지수로 놓을지 먼저 정하면 돼. 형 나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 나이를 x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형이 x살인데 나이 차이가 4살이니까 동생은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얘는 x 빼기 4살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이제부터 스토리를 들어보자. 동생 나이의 제곱의 2배는 동생 나이가 x-4살인데 x-4살 동생 나이의 제곱의 몇 배? 2배는 이렇게 식이 되지. 형 나이의 제곱보다 형 나이는 뭔데? x제곱. 제곱보다 얘가 17만큼 큰 거니까 여기다 17만큼을 더해줘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둘이 어떻다? 똑같다 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럼 이거 이제 풀어서 인수